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없죠? 자, 지금부터 박수를 쳐주십시오. 박수! 자, 여러분들이 안 칠 것 같아서 제가 쳤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를 소개합니다. 자, 이번 시간 2010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자, 2010년 2의 B형 엑셀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XS 1의 A형, 자, 2의 A형이죠. A형 XS 문제를 풀때 제가 베스킨라빈스 2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베스킨라빈 2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와 아이가 베스킨라빈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 자, 저는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엄마는 필요 없어.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외계인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외계인을 달라는 줄 알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썰렁하지만 자, 계속 이어서 B형 엑셀 기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번에는 처리 조건에 웬 표로 되어 있네요. 좀 보면은 이거 뭐야? 갑자기 이런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보다가 좀 평소에 다른 모양이 갑자기 출제가 되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 주시고,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김새가 이상해서. 자,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게 조금 이상한 생소하냐, 또 보면은 성명, 입사년도, 부서명, 평균급여. 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시면 입력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자, 성명, 입사년도, 부서명, 평균급여, 휴가 사용일이 없네요. 휴가 사용일이 없죠. 그럼 얘는 숨기라는 소리인가요? 숨기라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또 비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비어있는 거. 여기 비어있는 것들은 입력 데이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가 사용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이제까지는 다 앞에 나오고 안 보이면 숨겨버렸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넣어져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휴가 사용일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휴가 사용일. 그다음에 성명, 입사년도, 부서명, 평균급여까지는 여기에 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휴가 사용일, 여기 빈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두 줄로 되어 있네요. 필드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병합이 되어 있는, 위아래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 가로로 병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렬할 때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두 줄이니까 맨 위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맨 위에를 블럭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합이 되어 있다, 위아래에 병합이 되어 있다면 같이 잡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렬을 할 때 이 밑에서부터 잡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병합이 아니라 두 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계산을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연차를 계산하는 겁니다. 연차를 계산하는데 입사년이 2003년인 경우 입사월은 1월로 산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입사년이 2003년이면 연차가 없어요. 연차가. 그런데 2003년이 아니라면 연차의 개수를 10개로 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연차를 구해야 되겠죠. 연차를. 자, 두 가지 경우예요. 2003년이냐 아니냐. 그러면 if는 한 번만 넣어주면 되겠죠. 한 번만. 자, 입사년도가 2003이냐. 이때 따옴표, 이렇게 이중 따옴표 하지 않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숫자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2003년이면 연차가 어떻게 하나? 0이다. 그렇지 않으면 10개다. 쉼표 10개. 자, 그래서 BO가 입사년도가 2003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0개로 연차를 주겠다. 월차는 자 12에서 2003년인 경우에는 12에서 입사월을 빼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입사월이 있어요, 없어요? 입사월이 없습니다. 다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월로 산정한다. 입사월이 1월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입사 연도가 몇 년이면 자 2003이면 12 빼기 얼마? 입사월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입사월이 1월이니까 1월로 산정한다고 했으니까 12 빼기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개로? 12로 해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월차. 그 다음에 연공은 2003년이면 제로. 그렇지 않으면 12개로 해라. if 다시 입사년도가 2003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2개로 해라. 12개로.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현재는 2003년 입사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오른쪽에 있는 10, 12, 12가 나왔죠. 걔는 뭐죠? 걔는 연차, 월차, 연공. 자, 자, 연차 더하기 월차 더하기 연공. 이렇게 가도 되고 썸함수를 이용해서 쭉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걔가 나왔습니다. 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 미사용일이라고 있죠. 휴가 미사용일. 미사용일. 자, 휴가 발생기가 총 37개네요. 34개. 34개에서 휴가 사용일 7개를 썼다는 겁니다. 휴가 7개 썼으면 빼주면 되겠죠. 자, 개 마이너스 사용일, 휴가 사용일을 빼주시면 총 27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보상비 나오네요. 보상비는 휴가 미사용일 곱하기 평균급여에 나누기 2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휴가 미사용일이면 여기 있죠. 휴가 미사용일 곱하기 평균급여 여기 있습니다. 평균급여. 자, 그리고 나누기 25라고 되어 있네요. 자, 25 이렇게 해주시면 보상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구했죠. 각 부서별의 합계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채우기 핸들을 해버리면 되나요? 여기는 포함이 안 돼야 되겠죠. 여기는 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해버리면 7로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아래로 쭉 채우기 핸들. 또 여기 선이 들어가 버리죠. 선이.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놔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2개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너비가 넓지 않죠. 원래 이 너비가 열 너비가 한 13.5 정도 8.1인가요? 자, 원래 기본값이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열 머리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눌러보면 8.11 정도가 나와요. 8.11. 그래서 열 너비에 들어가서 원래 너비가 8.11로 이렇게 넓었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넓어서 이 부분은 조금 줄여준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줄여야 돼. 같이 줄이고 싶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잡아도 되겠고 열 너비, 열 머리글 위에서 열 너비를 이용해서 한 5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뭐 같이 잡아서 5로 주셔도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잘리죠. 잘리니까 다시 이 부분만 살짝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 너무 많은 것 같죠. 여기는 살짝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계 영업부에 대한 평균급여 합계가 얼마냐. 자, 옆으로 쭉 어디까지 채우기 핸들 하나 볼게요. 어디까지 채우기 핸들이 돼야 되는지. 자, 여기가 기네요. 여기가. 자, 어디까지 가는 거죠? 쭉 가네요. 쭉 영가까지. 그리고 밑으로도 쭉 다 여기가 다 7번입니다. 7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식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sumif 함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sumif 가로 열고 이 부서 중에서 여기 부서 중에서 자, 옆으로 가야 되죠. 급여, 연차, 월차, 연공 계속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절대 주소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절대 주소로. 쉼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영업부 다운표하고 쉼표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평균급여의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급여의 합을. 그리고 얘네들은 평균급여에서 옆으로 이동하면 연차,
월차, 연공, 개, 사용일 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주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쭉 채우기 엔들 하니까 계산이 되죠. 같은 7번이니까 아래로 채우기 엔들 하면 값이 달라져요. 왜? 여기서는 자재부를 구해야 되는데 영업부가 계산이 되고 있죠. 영업부가. 또 계산을 보면은 맨 위에 한 줄을 빼고 6부터 하고 있어요. 6부터. 자, 6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혼합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헷갈리면 자, 여기서 영업부를 이렇게 하지 않고 영업부 클릭. 그리고 옆으로 가면 여기서 자, 여기 현재 영업부인데 옆으로 가도 영업부 해야 되겠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재부. 내려오면 판매부. 그러나 옆으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영업부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F4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건 있어야 돼요. 영업부, 자재부, 판매부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숫자 앞에는 달러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옆으로는 가야 돼요. 옆으로는 가야 되지만 내려올 때는 이 범위에서 여기까지가 고정이 돼야 돼요. 즉 몇 번부터? 5번부터 여기 5번부터 24번까지는 고정이 돼야 돼요. 대신 C에서 2로, D에서 2로, F로 이렇게 연로는 넘어가야 되겠죠. 연로는 넘어가야 되지만 이 밑에 5행부터 24행까지는 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F4를 숫자에만 고정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다 들어가 버리네요. 현재는 한 번 더 F4를. 자, 그러면 5 앞에 달러가 붙어 있고 24의 앞에 달러가 붙었습니다. D열에서는 이 F0로 넘어가야 되니까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또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와 혼합의 관계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자, 여기다가 영업부 그리고 범위는 여기를 주면 되겠죠. 자, 평균급여 대신 이 부분은 무조건 절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엔들 합니다. 또 그 다음도 자, 여기서 는 썸이프 가로 열고 범위를 또 쭉 잡아주시고 절대 컴마 F4를 누르라는 겁니다. 절대란. 자, 그리고 다운표에서 자재부. 자, 그리고 쉼표하고 평균급여 범위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역시 채우기 핸들 쭉 갑니다. 채우기 핸들.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부 sum if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절대 F4 컴마 여기서는 판매부입니다. 판매부. 쉼표 역시 평균급여 부분이죠. 평균급여. 절대 없이 F4 없이 그대로 엔터 치고 오른쪽으로 쭉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다 됐겠죠. 자, 여기서 한 번을 해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모두 채우기 핸들하면 뭐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머리가 조금 굴리기 어렵다, 막 헷갈린다, 혼합주소 개념이 헷갈린다 그러면 줄 단위로 이렇게 줄 단위로 작성을 해서 썸이프 줄 단위로 작성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뭐 사무자동화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를. 과정이 어떻게 됐든 영업부 내가 모르겠으면 영업부들만 계산합니다. 영업부 이렇게 다 더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옆에다가 계산기 다 두드려 가지고 직접 함수가 아닌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계산하고 이번에는 EC이면서 판매부 정원들의 합, EC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매부 하나의 열은 썸이프 되지만 이쪽과 이쪽이 같이 있는 건 D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명의 복사 컨트롤 V, 그 다음에 부서명의 컨트롤 C, 컨트롤 V 직접 써도 되는데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별표라고 했습니다. 성은 이 별표. 부서명은 자, 여기서 부서명은 판매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부. 자, 이렇게 부서명과 성 EC를 가지고 이렇게 D 함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밑으로 내려주세요. 어디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놓고 할게요. 안 보이니까. 여기서 판매부는 Dsum 가로 열고 자, 전체 범위 쭉 맨 위에 잡을 필요 없어요. 맨 위에 잡지 말고 자, 병합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잡고 열 번호 몇 번째라고 해주시면 되지만 지금은 병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위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만. 자, 그리고 절대 주소, 컴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용일입니다. 사용일. 만약에 위아래가 병합이 되어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뭐 병합이 안 돼 있어도 구라고 써도 돼요. 구라고 써도 되고 사용일을 직접 찍어도 되고. 자, 그리고 쉼표. 구라고 쓰면 또 옆으로 채우기 들하면은 안 맞겠죠? 자, 9가 10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I4를 써주면 옆으로 넘어가면 J4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은 역시 F4를 이용해서 절대 주소를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2명. 자, 이씨면서 판매부. 이씨면서 판매부. 직접 해봅니다. 이씨면서 판매부가 몇 명인지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쭉 채우기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입사년도가 2로 시작하면서 입사년도가 2로 2000년대에 입사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2로 시작하면서 자재부 또는 영업부라고 되어 있네요. 입사부하고 부서명을 같이 컨트롤 C 블럭 잡아서 같이 잡고 이번에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컨트롤 V. 자, 상관없어요. 순서는 여기에다가 해도 되고 밑에다가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위아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인쇄할 때 안 나오는 구간이죠. 안 나오는 구간. 자, 그러나 조건을 잘못 쓰면 계산이 잘못돼 버립니다. 자, 2로 시작한다. 2 별표. 자, 우리 근데 지난 시간에 숫자에다가는 문자에다가는 이렇게 별표를 쓸 수 있지만 숫자에다가는 별표를 쓸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를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1에 A형에서 2에 A형에서.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5로 끝나고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썼지만 이번에는 2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무슨 함수요? 레프트 함수를 걸어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 이때 반드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에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데이터를 주고 컴마 1. 그리고 얘가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때 레프트 라이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주면서 2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2000년도 2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엔터를 치면 true. 첫 번째 값이 맞으면 true. 첫 번째 값이 틀리면 false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기 전에 조건을 썼는데 조건이 이런 식으로 이별표 판매부 또는 뭐 2003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지만 값을 썼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써서 true, false 형태가 나타나면 이 필드명을 기존 필드명과 반드시 다르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뭐 비고 이런 거로 써주시면 되겠죠. 조건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로 시작하면서 자재부, 2로 시작하면서 자재부. 그 다음에 또는 그랬네요. 또는 영업부. 즉 2로 시작하면서 영업부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레프트 첫 번째 걸로 갑니다. 반드시 첫 번째 걸로 컴마 1. 자, 여기가 2로 시작해서 첫 번째 걸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 거 필드명 바로 밑에 있는 거. 자, 그리고 2로 2이면서 역시 true죠. 자재부 또는 영업부라고 그랬으니까 영업부 여기다가 영업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로 시작하면서 자재부 부서명은 똑같이 써야 되겠죠. 부서명은 자 수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 부서명을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true, false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건이라고 안 쓰고 공백으로 두셔도 돼요. 그러나 범위는 꼭 같이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dsum 가로 열고 전체 범위 들어갑니다. 이때 필드가 두 줄이니까 바로 위에 것만 잡아주시고 F4 눌러서 쉼표 주시고 자, 뭐예요? 여기도 역시 사용일이죠. 사용일. 그리고 쉼표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F4를 이용해서 절대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범위 고정되어 있고 조건 범위 고정되어 있고 I4만 고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끌으면 미사용일 보상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가 보상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인 합 그랬습니다. 무슨 합? 이런 거 어떤 게 구하고 그랬죠? 썸이프. 그렇죠. 썸이프 함수로
가로 열고 연가 보상비가 여기 있습니다. 연가 보상비가 자 채우기엔들을 옆으로 가네요. 채우기엔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맞나요? 자 세 군데죠. 하나 둘 세 군데. 자 그래서 절대 주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썸이프 가로 열고 연가 보상비 범위 잡고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쉼표 그 다음에 얼마 이상? 60만 원 이상 큰 따옴표 주시고 이상 크거나 같다 하나 둘 셋 자 60만 원 이상 이때 무슨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용일 합 사용일 합 현재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사용을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절대 주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용일 미사용일 보상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는 사용일이지만 옆으로 가면 미사용일 옆으로 가면 보상비 여기는 절대 주소 없이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100이 나옵니다. 자 이게 60만 이상일 때죠. 그러면 60만 이상 다 구해버려요. 자 100만도 구해버리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80 미만이니까 80 이상을 빼주셔야 되겠죠. 80 미만이니까 80 이상입니다. 만약에 80 이하였다. 80 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80을 초과해야 되겠죠. 80을 초과. 자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80만 이하라고 했다면 80을 초과해야 되는데 현재가 미만이니까 포함이 안 되니까 뺄 때 80만을 포함해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49가 나오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서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는 보상비가 구해진 거죠. 여기는 자 사용일이 구해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할 때 자 절대 주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판단을 해서 계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숨겨야 될 부분은 없죠. 평균급여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죠. 그냥 숫자 그 다음에 보상비 부분도 이 부분도 숫자에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금액에. 그래서 컨트롤 1번을 이용해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통화에 가서 통화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나머지 숫자들은 이렇게 블럭을 잡고 혹시 뭐 소수점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쉼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선단위가 들어가는 건 없죠. 선단위가 자 여기 0이 이렇게 돼버리네요. 0은 왜 이렇게 나타나요? 자 문제에서 0이 그렇게 나타났나요? 자 데이터가 0이 자 이렇게 0자리가 있나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자 여기 계산할 때 0이 나타나 버리네요. 그럼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0으로 지정하여 단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표시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뭐 0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0자리가 보여버려요. 0자리가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부분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0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같이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잡고 컨트롤 1번 자 0이 없다면 여기를 사용해야 돼요. 0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0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0이 빼기 형태로 나와버립니다. 빼기 형태로 0이 자 그래서 역시 회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 스타일 숫자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함께 넣어주시고 만약에 0이 없었다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근데 0이 마이너스처럼 보여버리죠. 자 0을 0대로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컨트롤 1번의 숫자에 들어와서 소수 자릿수는 없애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0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정렬 서식 같은 건 다 맞췄죠. 이제 우리가 서식들은 다 맞춰준 것 같아요. 뭐 숫자는 오른쪽으로 문자는 왼쪽으로 자 그리고 입사년도의 오름차순으로 입사년도가 같으면 부서명의 오름차순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입사년도와 부서명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첫 번째 줄만 잡아야 됩니다. 같이 잡아버리면 안 돼요. 병합이 되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같이 잡혀버리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지금은 병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정렬에 들어가서 자 연도별로 먼저 입사년도별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두 번째가 뭐였었죠? 입사년도 오름차순으로 하고 입사년도가 같으면 부서명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입사년도가 오름차순으로 하고 부서가 같으면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부서명으로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부서끼리 같이 정렬이 됐습니다. 자, 먼저 입사 연도하고 입사가 같으면 부서명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차트는 먼저 부서명별 연가 보상비를 나타내라. 그리고 차트는 원형이네요. 아이고, 컨트롤 Z. 자, 차트는 원형. 또 컨트롤 Z. 마우스로 잘못 그려서 그래요. 자, 원형 차트. 우리 기본 강의에서 원형 차트 한번 만들어 봤었죠. 부서별로 연가 보상비요. 연가 보상비. 부서별로. 자, 그렇다면 부서별로 연가 보상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위에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에도 같이 잡아야 돼. 반드시. 역시 병합이 되어 있다면 따로 블럭을 잡아서 이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버리면 되겠죠. 붙여넣기. 자, 우리 기본 강의에서 그런 내용 하나 있었죠. 붙여넣기. 그러나 지금은 따로따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보상비 잡고 컨트롤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하고 이렇게 잡습니다. 만약에 잘못 잡히거나 안 되는 경우라면 하나하나 복사해서 이 안에다 갖다 놔버리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되는 거니까 이대로 삽입해 가서 원형입니다. 원형 중에서도 2차원인지 3차원인지, 자, 쪼개진 건지 안 쪼개진 건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현재는 그냥 원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원형. 자, 그래서 원형 2차원을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 자, 이렇게 해서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볼까요? 차트 제목. 자,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연가. 자, 얘도 조금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은 먼저 여기부터 할까요? 백분율이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과 백분율이 표시되고 또 데이터 레이블의 값에 해당 부서명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렇게 놓고 레이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없네요. 없죠. 왜? 이걸 클릭해야 되겠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값밖에 안 나타나요. 값밖에. 그런데 백분율, 값, 부서명도 다 표시가 되라고 그랬죠. 자, 그럼 레이블 추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있죠. 레이블에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만 하라고 하면 바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값도 백분율도 항목 이름도 부서명도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시서는 빼도 되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항목들 모두 넣어주시고 닫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제목을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부서별 연가 보상비 분석.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블 값, 백분율, 그 다음에 부서명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보니까 여기 차트 제목이 있어요. 차트 제목 있죠. 따라서 수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서별 연가 보상비 분석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한 16에서 18 정도로, 자, 18 그대로 놔버릴까요? 자, 그대로 놓고 대충 글꼴도 뭐 더듬, 굴림체 아무거나 주시고 임의의 서체니까. 자, 밑줄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맞춰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늘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늘리고, 자, 또 아래쪽으로 한 46까지 다 와버렸네요. 46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니까, 자, 이렇게 여백 표시해보면 뭐 얼추 다 들어온 것 같죠? 여백도 또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여백에 가서 6mm,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뭐 이대로 둬도 됩니다. 이대로. 자, 그런데 밑에 다른데 여백이 많으면 이 차트가 그려질 공간이 좀 작을 것 같아서 우리가 1.3 정도에 맞추는 겁니다. 뭐 물론 그대로 두셔도 되고 여기는 0.8 정도로, 0.8 정도로, 여기는 뭐 똑같이 1.3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6이죠. 그리고 페이지에 가서 자동 맞춤은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자, 이 범위, 이런 범위들은 인쇄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부분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자, 여기서 페이지에서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인쇄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백이 뭐 위에 상단이 안 잡혔으면 다시 설정해서 잡아주시고 자동 맞춤에 여백에 잡아주시고 가로도 체크해 주셔야 가운데로 딱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그리고 USB라든가 뭐 전송을 해서 감독관 PC에 가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때는 여기 없겠죠. 감독관 PC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로 상단 여백이 맞게 되어 있는지, 잘리는 부분은 없는지, 샵은 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모두 마무리되어 있으면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여기 페이지 설정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마무리됐으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1페이지에서 1페이지 인쇄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2010년 2회 B형 엑셀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결과 시간 꼼꼼히 시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어디서 오타는 특히 데이터 입력할 때 오타 나지 않도록, 오타가 나버리면 당연히 계산이 결과가 틀려지겠죠. 오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이런 조건부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 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필드명은 기존 필드명과 반드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 꼭 주의하시고 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의 B형 액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